안녕하세요, 티켓이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이 송나입니다. 2월 3일 수요일자 추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 EV 관련된 글인데요. 신한 EV 카드로 할인 안되는 충전기 할인받기, 시오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신한 EV 카드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소들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급속 완속 충전 요금, 환경부,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한국전력, 포스코 ICT, 파워큐브, 이 업자들을 하고는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50% 할인이요. 그 외에 다른 충전 사업소하고는 제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할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전기차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신한 EV 카드가 있죠. 네. 요 이렇게 색깔 이쁜 이 카드로 충전 요금을 결제를 하게 되면 충전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카드인 거죠. 충전 요금이 1kW당 200원이다. 어떤 충전기가. 그럼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50%만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kW당 100원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잠깐 네. 설명드리면 이게 아직 설명 안 끝났는데. 네, 이게 실적이 있어서 50%를 받으려면 60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네.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데 50% 할인이 되는데요. 할인되기 전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할인되기 전 금액이 4만 원, 4만 원까지만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만 원어치 충전을 하면 2만 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네. 할인 금액으로 따지면 할인 한도가 2만 원인 거고, 이제 총 금액으로 따지면 4만 원인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카드 실적이 30만 원 이상, 그러니까 60만 원 미만이다. 30만 원 이상이고, 그러면 30%만 할인이 되고요. 물론 그것도 2만 원 이내로.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 60만 원 이상이다. 네. 그러면 50%가 할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할인 한도가 2만 원이면 네. 30% 할인받아서 2만 원어치 할인하나 50% 할인받아서 2만 원어치 할인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그리 연연하지 않고, 왜냐면 보통 한 달에 4만 원 이상은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니까요. 요즘 충전 요금이 비싸서. 그쵸. 예전에는 그게 안 넘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넘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적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이제 할인을 어느 정도 한 달에 2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고요. 이제 이 카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외로 할게요. 왜냐하면 네. 카드 포인트 적립되는 게 2만 원이 더 되는데 뭐하러 이거 쓰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신한 EV 카드를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충전기의 충전 요금을 다 할인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환경부, 그리고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해피차저입니다. 네. 해피차저, 한전, 캡코저, 그리고 포스코, 파워큐브. 근데 그것도 이동형 충전기라고만 돼 있어요. 그 말은 벽부형 파워큐브 충전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에버온 기기에서 내가 충전을 한다. 네. 그럼 할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게시물은 에버온에서도 신한 EV 카드로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저 이 카드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지금 하이패스도 그 신한 카드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월 한도 5,000원까지 추가로도 할인이 되거든요. 네네. 신한 카드에서 하이패스를 쓰는데 두 가지예요. 후불이 있고 선불이 있는데, 후불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 자체도 아예 없어서 네. 이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혹시 그거 아세요? 첫 해, 아시겠네요. 전기차를 네. 오래 타셨으니까. 네. 신한 EV 카드 첫 해에는 네. 월일 할인 한도가 5,000원이 아니라 네. 절반이었어요. 총 금액의 절반. 네, 총 금액의 절반이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패스 5만 원까지인가 한도가 그랬죠? 초창기에. 네. 그래서 전기차 할인 받기 전에 5만 원이면 전기차 할인을 받으면 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50% 할인 받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 그 2만 5천 원을 신한 EV 카드가 페이백을 해줬었죠. 네. 결과적으로 통행 요금이 제로가 됐었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전기차는 빨리 타는 게 이득이다. 그랬던 시절 얘기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카드 선전을 하게 됐는데 이 카드가 혜택이 좀 더 있어요. 생활 서비스 보면 네.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있죠? 약국, 네. 병원, 이게 1회, 월 5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 원까지, 최대 만 원까지 10% 할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10%니까 10만 원 사용할 때까지 할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또 주말에만 10% 할인이 되고요. 뭐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합쳐서 해요. 그러니까 통합한도거든요. 각각 이렇게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다 합쳐서. 네.
그 하이패스는 합쳐서? 별도입니다. 네네, 그죠. 생활 하이패스 서비스하고 별도고요. 충전 서비스는 합계고요. 네, 이 생활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이런 네네네. 할인들을 받으셨을 때 네, 월 10,000원 한도, 10,000원. 20,000원 한도, 30,000원 한도. 네, 이렇게 해서 신한 EV 카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휴가 되어 있는 충전 사업자 외에 그 에보온이든 지차저든 뭐 요즘 SSG 차저도 생겼잖아요, 신세계. 그래서 그런 그 제휴가 되어 있지 않은 카드 충전 사업소한테는 어떻게 할인을 받냐면 환경부 카드로 결제를 하면 환경부 카드를 통해서 로밍이 되기 때문에 할인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네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카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로밍이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밍이 뭐냐면요. 예전엔 이랬어요. 환경부 기기는 환경부 카드로만 충전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KT 기기에서는 KT 카드로만, 네. 차지비에서는 차지비만. 네, 차지비 카드만 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전을 우리가 하러 다니기 위해서는 카드를 5장, 6장씩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충전 사업자들끼리 우리 충전기지만 니네 카드로 충전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충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 카드로 충전을 할 때 환경부 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환경부 카드를 인식을 해서 충전이 되게 하는 방식, 이것을 로밍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에베온 충전기에서 환경부 카드로 충전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인식이 안 돼야 되는데 충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오는 총 금액은 에베온이 환경부한테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내가 결제 등록을 해놓은 신한 EV 카드에 결제를 청구를 해서 돈을 빼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환경부한테 결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에버원한테 결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회하는 방법인 거죠. 네네, 그렇죠. 우회하는 네. 거죠. 만약에 에버원이 결제를 신한카드에 직접 요청을 하면 할인을 안 해주는데 환경부를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할인이 된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대구 더블킥님이 써주신 댓글을 보면은요, 저희 아파트는 현시간 회원 요금이 236.43kW 시 로밍 요금이 255.7, 약 8% 비싸네요. 즉 그 기기에 해당하는 회원 카드로 충전을 하게 되면 236원인데 환경부 카드로 로밍을 하게 되면 257원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밍을 허용을 해주지만 멤버십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한테는 좀 더 싸게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로밍으로 충전을 하면 좀 더 비쌀 수 있다. 이거는 기기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환경부 간에는 로밍 요금으로 하더라도 요금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부 충전 사업자는 로밍일 경우에 좀 더 돈을 더 받거든요. 근데 그 더 받더라도 그게 50% 이렇게 비싸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할인이 되기는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편의성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렇죠. 차에다 넣어놓기는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환경부 카드를 지갑에 꽂고 저는 쓰고 그 외에 다른 카드들은 그냥 글로브 박스에 넣어놓고 꼭 필요할 때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8% 정도 비싸봤자 10% 20%이기 때문에 네, 로밍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깜장님이 질문하셨죠. 슈퍼차전 할인 안 되겠죠? 로밍이 안 돼서. 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슈퍼차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저희 콤보 어답터도 있고 차데모 어답터도 있잖아요. 그걸로 할 때는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밍으로 할인 받는 방법 공유해주신 우리 시호님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모델 Y 대 펠리세이드 통신보안님께서 이제 질문글 남겨주셨고요. 먼저 내용을 보면은 펠리세이드로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펠리세이드 DJ를요. 패밀리카로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델 Y가 나와서 지금 좀 고민이 되신다는 글이고요. 하루 출퇴근이 80km 정도 되시고 가족은 아이 2명까지 있으니 총 4명이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집밥은 가능하고 회사밥은 없고요. 일단 집밥은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데. 그리고 크기로는 펠리세이드가 끌리긴 하는데 디젤이라서 내연기관차를 지금 사도 되나 싶은 마음. 그쵸, 이 마음이 되게 크죠. 그리고 모델 Y를 보고 나니까 전기차가 급 땡겨서 Y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경유차를 지금 사도 괜찮을까? 아니면 전기차로 가야 할까? 일단 여기는 테슬라 카페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네. 전기차를 저는 전기차 가셔야죠. 왕복 80km라는 글 네, 때문에 테슬라 그렇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긴 한데 네.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전기차
정도까지는 뭐 네. 생각해 보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저는 왕복 네. 80km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전기차로 운전할 엄두가 안 나는데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족이 4인 구성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Y를 쓰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모델 Y 지금 2열 같은 경우에 너무 단단을 넘어서 탄탄까지 정도로 이제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승차감 문제 얘기하시는 네, 거죠? 승차감 때문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한 바로는 타이어 공기압을 40 음. 아래로 좀 낮추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차량 크기나 뭐 짐을 싣는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나 해서 봤을 때는 모델 Y는 제가 보기에는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집밥이 있어요. 네. 회사 밥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0km 왕복하시고 조금 더 타셔도 100km 정도면 집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만약에 타시게 되면 네, 정말 고민거리도 아닌데, 네. 그렇죠? 일단은 저는 볼트도 타봤고 모델 3 타고 있지만 가장 최적화된 차량은 모델 Y라고 저 생각이 되네요. 랜드님도 이견 없으시죠 이 부분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좀 큰 차잖아요. 네 급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면은 네. 팰리세이드가 우수한데 그렇죠. 이제 그 외 거의 모든 면에서 네, 이제 모델 Y가 월등하기 때문에 네. 고민하기는 좀 힘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경유차를 사는 게 괜찮을까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만약에 음. 이거 아니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통신부관님은 팰리세이드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자꾸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차라는 게 보통 한 번 사면 5년 이렇게 10년 타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집 다음에 바로 비싼 자산이 또 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사가지고 3년 길게는 5년 이상도 탈 건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 경유차를 사는 게 그리고 맞는지. 경유차 한 2년 정도 지나면 네, 진동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겨울에 특히 네. 더 심해지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경유차를 선택하시는 건 네. 조금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랜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모델 Y에 네 올인할게요. 저는 네. 댓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곱등이님께서는 렌트해서 며칠 타보세요라고. 근데 이제 모델 Y이기 때문에 타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현재로는. 네. 네, 그래서 일단 모델 Y가 안 되면 3라도 한번 타보시는 것도 네, 좋은 네, 방법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홍대진님 댓글 보니까요. 아이 둘이면 패밀리카로는 팰리세이드가 더 좋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홍대진님께서는 모델 3를 타고 계신데 차 크기가 좀 작아서 불만이신 것 같아요. Y가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3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커져봤자 얼마나 커졌겠냐. 패밀리카로는 팰리세이드가 크기는 더 좋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재 오너님 댓글 보면요. 디젤은 말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장기적 관점에서 중고가 방어는 휘발유나 하부보다 불리하다고. 아, 디젤은 감가가 좀 많이 되나 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캠핑에 있어서도 전기차가 좀 유리한 점은 난방이랑 냉방이 되잖아요. 공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있는 전기로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아웃도어 즐기는데도 차박도 그렇고요. 전기차가 이 부분 확실히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적재 공간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프렁크하고 트렁크에는 또 지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실제로 앙즈 아빠님은 펠리 디젤 타고 계신데 예, 가성비하고 연비가 완전 좋다고 하시네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고속도로는 정속 주행하면은 리터당 19km도 탄다고 하시고 크기도 차도 넓고 네 완전 강추하신다고. 네, 지금 코나님 댓글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모델 Y를 추천해 주시는 거고요. 1, 2년 후면은 이제 전기차가 완전히 대세가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집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편하실 거라고. 주유소를 안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캠핑도 풀 충전 후에 출발하면 그 1박 정도는 네, 냉난방 다 하고도 가능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충전소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 짐은 차 크기에 맞게 수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그 위에다가 그 더 실을 수 있는 거 올리지 않아도 네, 차 크기에 맞게끔. 그리고 지하실도 있기 때문에 프렁크하고 아마 크게 부족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무리 차가 커도 공간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캠핑인데 엑센트로도 4인 가족이 캠핑 장비 꾸려서 다니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짐을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3 1년간 운행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내연차와 비교 수준이 아니라고 모델 Y 강추하셨습니다. 완전히 공감되는 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행 거리가 꽤 많으시기 때문에 오토파일럿도 써보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리고 제가 남긴 댓글인데요. 짐 싣는 공간이 부족해서 머리를 올리더라도 네, 모델 Y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왕복 80km를 직접 운전하시는 거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이용하시면 피로가 아마도 많이 줄어드실 거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Y 추천드리고요. 네, 카페라떼님께서는 가솔린은 몰라도 디젤은 지금 시점에서는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몇 년 후에는 네, 전기차가 더 대세가 된 후에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름님께서도 지금 내연차를 사면 5년 이내에 반드시 후회하신다고 하시네요. 전기차 쪽이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다고 하고요. 현기차에서 디젤 엔진 개발도 지금 현재는 멈춘 마당에 고민할 게 있냐고. 아, 현대차에서 이제 디젤 엔진 개발을 멈췄다고 하네요. 그렇죠. 전기차에 더 투자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낫겠다는 의견이셨고요. 커버데일님께서는 아이 둘이라도 Y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전에 해치백으로 5명 다닌 적도 있는데 Y 정도 크기면 실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Y가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모델 X 다음으로 큰 공간을 갖고 있는 게 Y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렇게 해서 댓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 떠나서 그냥 왕복 80km라는 얘기만 듣고도 네, 모델 Y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 Y 대 팰리세이드 살펴봤고요. 저희가 드린 의견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